보통은 SPF 지수를 보실 때 무조건 높은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높은 것만 고집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차단 지수가 높을 경우에는 피부에 좀 부담을 줄 수가 있어서 데일리로 사용하시기에는 좀 권장을 드리지는 않고요.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다른 노난경의 피부 클래스 피부과 전문의 노난경 원장입니다. 여름은 1년 중에 모공이 가장 넓어지고 피부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색소도 악화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여름철 피부를 어떻게 셀프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피부과에서 필요한 시술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름철 피부의 특징은 모공도 넓어지면서 피지 분비량도 많아지고 전체적으로 햇빛도 많이 받아서 일광 화상도 있기 쉽고 기미나 안면 홍조 같은 혈관 확장이 일어나기 쉬운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셀프로 방지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선크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크림은 우리가 SPF 지수와 PA 지수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같이 확인하셔서 골라서 바르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PA 지수라고 하는 거는 UVA를 차단해 줄 수 있는 지수를 의미를 하고, 그 플러스 표시가 많을수록 더 강력한 차단 효과를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VB에 대한 차단 지수는 SPF라고 하는 지수를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SPF 지수를 보실 때 무조건 높은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높은 것만 고집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차단 지수가 높을 경우에는 피부에 좀 부담을 줄 수가 있어서 데일리로 사용하시기에는 좀 권장을 드리지는 않고요. 주로는 SPF 30 정도 선에서 데일리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장시간 바깥에 나가 있을 것 같다, 내가 장시간 동안 얘를 덧바르지 못할 것 같다, 이런 경우에 SPF 지수 50에 해당하는 선크림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선크림의 요법이, 정량적인 요법은 우리가 500원짜리 동전 크기 하나를 얼굴 전체에 바르는 것, 이것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함과 동시에 2~3시간마다 이를 발라야 됩니다. 굉장히 쉽지는 않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선쿠션이라든지 선스틱 같이 수시로 바르기 쉽게 제품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셀프 관리를 잘 해줘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땀띠입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생기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어른들도 날씨가 아무래도 너무 많이 습해지다 보니까 어르신분들도 많이들 내원해 주시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땀띠 같은 경우에는 붉고 가렵고 막 염증도 유발하게 되는데, 긁다 보면 2차 감염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가렵고 뭐가 뾰루지 같은 것들이 올라오거나 트러블이 생길 것 같으면 초반부터 피부과에 내원해 주셔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고 복용하면서 치료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땀띠가 애초에 덜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겨드랑이나 손발바닥 같은 경우에 다한증 보톡스를 시술을 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두피나 얼굴 같은 경우에도 다한증 보톡스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보톡스는 근육을 못 움직이게 하는 작용뿐만 아니라 땀샘에서 땀의 분비를 저해시키는 작용도 있기 때문에 다한증 보톡스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손발바닥이나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 너무 다한증이 심하면 여름철에 특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너무 더워지기 전에 다한증 보톡스를 맞아서 준비를 하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일광 화상이죠. 우리가 이제 햇빛에 많이 노출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일광 화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광 화상은 우리가 햇볕에 노출돼 있을 땐 잘 모르고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이 굉장히 화끈거리고 심한 경우에 물집까지도 허물벗듯이 벗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일반 화상과 치료가 다르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쿨링을 한번 시켜주시고, 집에 있는 비상용 스테로이드 연고가 있으시면 그것들을 좀 도포해 주시고 피부과에 내원해 주면 훨씬 더 치료가 잘 되실 거고요. 만약에 비상용 연고가 없다 그러면 쿨링을 좀 즉각적으로 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피부과에 내원해 주셔서 적절한 약을 처방받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살갗이 아예 벗겨지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2차 감염이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쪽에 드레싱을 해주기도 합니다. 드레싱 재질을 좀 덮어서 2차 감염을 예방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름철 피부 질환 중에 하나가 안면 홍조가 있죠. 안면 홍조는 얼굴이 더웠다가 추워졌다를 반복을 하게 되면 더 악화가 되는데요. 그래서 뜨거운 물 세안, 짠물 세안을 반복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고, 실제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바람을 쐈다가 또 나가면 갑자기 온습도가 확 올라가면서 더워졌다가 이런 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안면 홍조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안면 홍조에 대한 치료로
V빔이라든지 V레이저 같이 혈관에 특화된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서 시술을 하고 있고, 크라이오 진정 관리 같이 조금 진정을 시켜주고 쿨링을 해줄 수 있는 장비들을 이용해서 화상이나 막 갑자기 열감이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V빔이나 V레이저 같은 경우에 보통 2주에서 4주 텀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한 번의 시술만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최소 3에서 5회 이상의 시술을 권장을 드리고 좋아질 때까지 시술을 하는 편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안면 홍조에 대한 치료로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도 있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여름철 햇빛에 많이 노출이 되면 색소 질환이 또 취약하게 되는데요. 가장 악성이 기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미 같은 경우에는 광노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유전적인 요인을 타고나기도 하지만 햇빛에 의한 노화 현상이 거의 주된 주범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많이 예방을 하시고 치료도 바로바로 시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미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토닝을 통해서 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여름에 주로는 이제 혈관이 확장되면서 기미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혈관 레이저를 하면서 치료를 한다든지, 옥시젠 테라피라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쿨링해주는 관리가 있고 산소 치료를 해주는 관리가 있거든요. 옥시젠 토닝이라고 해서 옥시젠 치료를 하면서 토닝 치료를 받으시면 훨씬 더 쿨링감을 보실 수 있으면서도 레이저 토닝을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많은 피부 질환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아셨죠?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노남경의 피부 클래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